안녕하세요. 주니어 보드 33기 최민서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자신의 성장이나 변화를 느끼기 마련이지만 저는 유독 멈춰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사진인데요. 크게 다르지 않죠? 똑같기도 해요. 이렇게 변함없는 저의 모습, 어른같지 않은 저의 모습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제 내면의 성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큰 실패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해서 오는 성장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반복됐기 때문에 변화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을 오래 간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주 잊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 스스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책 저 책 분야를 넓혀가며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읽은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걸 더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책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각기 다른 선들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는데 다시 읽었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책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런 책들 중에 한 권인 나주에 대하여는 제 자신을 몇 번이고 다시 일으켜준 소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저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몰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책을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넘겨뒀고 이후 저는 자주 삐걱거리는 인턴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어둡죠? 출근을 할 때든 퇴근을 할 때든 매번 저 표정으로 막막함과 자괴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또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고요. 이런 저를 달래주는 유일한 수단은 퇴근길에 책 읽기였고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마주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읽은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12월 나주에 대하여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흉터가 아니라 근육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실패의 순간들이나 실수의 순간들이 자신을 채우는 근육이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흉터가 아니라 저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요. 인턴을 하며 느꼈던 저의 부족함도 저를 더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근육이 되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다시 읽은 이야기 속에서 제 미숙함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얻기도 했어요. 남처럼 느껴지던 인물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꿈은 죄였다. 아니 그건 꿈도 아니었다라는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건 쇼코의 미소라는 책 속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18살엔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18살에는 누구나 꿈 많고 희망이 많던 시기였잖아요. 저 역시 그랬기 때문인데요. 꿈을 이루는 과정도 꿈이고 또 희망과 밝은 미래가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꿈이 죄인 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인가? 라는 나름의 해석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 책을 22살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자의식이 가득한 인물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현실의 문제 부딪혀서 목표를 낮추면서도 꿈을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죄처럼 느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 거는 제가 겪은 5년간의 시간 때문이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다니면서 현실에 부딪힌 적도 많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문구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필사라는 취미도 갖고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작년 22살까지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토지의 서문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요. 문장도 똑같고 글씨체도 비슷했는데 매번 울림을 주는 대목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20살 때 한 해를 마치면서 적었던 문장인데요. 이 시기에 저는 조금은 버거운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영상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선배들 사이에서 제 몫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발버둥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라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1살을 보낼 때는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서 의류학과라는 복수 전공을 시작했고 또 패션 잡지도 만들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어요. 제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뛰어들며 새롭게 해본 일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라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3살을 앞둔 시기에는 제가 휴학을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던 시기였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 무력감과 또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좌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또 주니어 보드에도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3년의 책을 같이 함께 보니 저는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 새로운 세계에도 뛰어들어 봤고 열심히 발버둥도 쳐봤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읽는 제 자신은 매 순간 끊임없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수록 새롭게 곱씹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20살에 좋아했던 책이나 이해가 안 가서 덮어둔 책 다시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요? 행간 사이에서 한 뼘 더 자란 나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책뿐만 아니라 결말을 이미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은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결말을 이미 아는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수십 번 곱씹은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무언가를 다시 마주할 때 자신도 몰랐던 나를 찾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니어 보드 33기 최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